그쵸? 네, 지금 담비 사장님, 혜경 사장님, 용현 사장님 이렇게 보이네요. 민우 사장님까지 같이 보입니다. 네. 네 분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에이지랑 메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할 것 같아요. 우선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저는 유산균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것 또한 유산균 회사에서 유산균을 좀 더 마케팅적으로 뭔가 팔아먹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산균보다 먼저 얘기가 나왔었대요. 근데 유산균 회사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유산균을 홍보를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진 게 유산균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생소하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 그리고 바이옴 개 모임할 때 그 개 모임할 때 그거를 합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생물 모임, 미생물 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개체수가 사람 세포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30조가 사람 세포수가 있으면 38조가 마이크로바이옴 개체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8조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포 하나만 바뀌어도 지방세포 하나만 바뀌어도 살이 잘 타는 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바뀌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8조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건 진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거를 추측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개체 수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디에 존재하나 봤더니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 존재를 해요. 하다못해서 발바닥까지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발끝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발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을 때 13개의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제1형 유전적인 소아당뇨 말고는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을 보면 전부 다 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대사작용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고 소화작용, 면역력, 인지능력, 식욕, 그리고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떻게 보면 대사작용 안에 소화작용, 식욕 조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면역도 그렇고. 근데 인지능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머리끝 인지능력에도 존재를 하는 거고 유전자 발현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를 예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은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은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달라지게 된 원인은 마이크로바이옴이 한몫을 한다는 거죠. 그 생활습관이나 식습관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못하고 불량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살이 찌거나 대사작용이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은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이
형태가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장 속에 있는 점막을 갉아먹어요. 자, 저희가 유산균을 이제 먹는 이유가 유익균 수를 몸에 늘리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익균 수가 몸에 없어질 경우에는 내 장 속에 있는 점막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장에 이제 구멍이 생기겠죠. 점막이 계속 갉아먹게 되면서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들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장에 구멍이 생기거나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했을 때 생기는 것들, 류마티스나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 굶주렸을 때 생기는 원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피부 아토피, 뭐 알레르기성 천식, 지방세포, 당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폐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일어나는 순간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폐증이나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원인을 지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암 환자들이나 뭐 대장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 전부 다 대장이 안 좋대요.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무슨 암이든 무슨 질병을 가지든 치매 환자들이나 자폐 아들을 연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대장이 안 좋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적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연령, 거주지, 식생활, 성별, 유전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반대로 말해서 달라지게 되는 이 요인들을 좋게 만들어주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엄청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2016년 5월쯤에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국가주도 연구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국가 기업이 약 2,500억 정도 연구비를 모아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오바마가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졌냐면 우리가 오바마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주먹치기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주먹치기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냐면 오바마가 이렇게 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세균이 제일 많이 감염된다고 해서 이렇게 치는 걸로 바꿨대요. 그 정도로 오바마는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거는 우리한테는 친근함의 표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세균에 대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탓에 이렇게 압수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덜 오염되니까 이걸로 택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오바마는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2018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로 유명하신 우리 빌 게이츠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3가지 인류 중요 헬스케어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그리고 3번째로 제시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정도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무슨 회사란 회사, 그 약이란 약, 뭐 이런 것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련된 회사들을 약 1,500개 정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주가 상승 이런 거 뭐 투자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는 약간 논문 설명회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중돼 있는 그런 자리에서 빌 게이츠가 3가지 제시를 한 게 그 중에서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엄청 대단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가 2018년에 이 3가지를 발언을 하고 나서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해부터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려고 이제 나 여기 뭐 발명했어요. 나 이걸로 참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아토피 치료를 한다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컨퍼런스에 이런 걸로 내 투자자를 찾는다. 그래서 참가하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컨퍼런스 여기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빌 게이츠 발언도 중요하지만 빌 게이츠 발언 중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고 우리 한국에서도 CJ 제일제당이 거의 1,000억 가까이 980 몇 억으로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여기 미생물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약 92조 원에서 이제 2023년쯤 되면 122조 정도로 연평균 7.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고 이거 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전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동물 모델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 소식 등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장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개선돼 대사 기능, 장 기능, 뇌 기능 등이 향상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라이프젠 연구소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소식하면 장수한다라는 거를 동물, 원숭이, 침팬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증명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례가 뒷받침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식을 해서 장수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소식을 해서 장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다음 기사에 그 백신 맞는 곳 있잖아요. 화이자 백신 요새 많이 찾아서 맞잖아요. 그 화이자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그거는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한 걸 이제 알겠잖아요. 근데 뉴스킨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나오잖아요. 2000년도에 라이프팩으로 항산화 건강을 일으켰고 2011년에 아이스케어드로 에이지락 건강 상태로 혁명을 일으키고 TR90, 뉴스스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에이지락 메타예요. 이 에이지락 메타를 앞에서 CJ 1,000억 원이나 투자하는 그리고 오바마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거 판권을 저희가 들고 온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기회인 거잖아요. 그 엄청난 기회를 저희가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9월 달에 EBP 선판매로 2개를 체험할 수 있는 쿠폰이 주어져요. 어떻게 해서든 2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전달력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EBP 선판매 때 2개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전달력이 다르겠죠. 그 기회를 앞에서 말했던 그 마이크로바이옴 기회를 지금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7월, 8월에 있는 TR 프로모션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TR 프로모션 때 4개의 대리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8월 21일 날 EBP를 마감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 석세스 트립에 자동적으로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월 달에 10개씩 각 BR당 10개씩 쿠폰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나 포함해서
4개의 대리점을 배출했으니까 50개의 쿠폰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9월 달에 EBP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부 다 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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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씩 대리점을 배출하는 걸로 해서 다 EBP가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 또한 9월 21일 날 EBP를 마감하고 석세스 트립에 같이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다음 석세스 트립 마지노선이 9월 21일이잖아요. 그래서 9월 21일 날 마감을 하게 되고 10월 달에 50개의 쿠폰을 똑같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다 EBP 되는 동안 나 또한 8월 달에 했던 것처럼 4명의 대리점을 배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4개의 대리점 그리고 9월 달에는 24개의 대리점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EBP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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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리고 내가 만든 대리점 4개 앞에 배출했던 대리점 4개 해서 24개의 대리점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 대리점 1명 그래서 25명이라고 했을 때 25명이 10세트씩 한 세트당 500 SV거든요. 그래서 25명이 5000 SV를 하게 되면 12만 5천 OV가 나와요. 12만 5천 OV가 거의 팀 엘리트 한 사람 되려고 하면 10만 OV가 필요하잖아요. 4, 3, 2, 1로 따졌을 때 10만 OV가 되는데 12만 5천 OV는 그 정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5개의 대리점들이 나처럼 4개의 대리점을 배출하는 거를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100개의 DR이 만들어져요. 100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100개의 대리점을 로열티를 계산을 해봤을 때 2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다 못해도 반만 해도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리딩 보너스랑 합쳐서. 근데 앞에서 여기 12만 5천 OV 했을 때 이걸 만약에 SV로 잡았을 때도 하면 혼자서 다 했을 때 계산을 해도 이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식하게 다 1대로 사진 않겠죠? 복제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OV로 12만 5천 OV로 계산을 했을 때 100개의 대리점이 20만 원씩 하면 2천만 원, 50개의 대리점이 2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 앞에 말했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EBP 선판매 전까지 EBP가 되어서 무조건적으로 EBP가 되어서 이 기회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4명씩 찾는 것. 그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